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인호 기자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8월 5일 시점에서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었죠. 계속해서 폭락 장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7월 말 8월 초 사실 미국 뉴욕 증시 역시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 하락장 흐름을 보니 문득 이 두 개의 유명한 말이 동시에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리의 피가 흘러도 살아. 그 피가 당신의 피일지라도 18세기 유명한 금융가 베런 로스차일드의 말이죠. 두 번째로는 폭락하는 자산을 매수하려 드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의 말입니다. 저점 매수를 하고 싶기는 한데 불안감이 너무 크다면 이 피터 린치의 다른 말도 생각해 볼 만한데요. 바로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칼이 땅에 떨어져 꽂힌 후에 칼날이 부르르 떠는 것을 보고서 사도 늦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불안할 때는 조금 지켜본 후에 반등 기미가 나올 때 매수에 나서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말 8월 초 미국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불안 탓에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악의 하락장을 겪었습니다. 이달 초에 공포지수로 통하는 변동성 지수죠. 이 빅스가 한 달여 만에 100% 가까이 뛰기도 했고요. 그런데다가 오마하의 현인으로 유명하죠. 이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현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보유 중이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대형 기술주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했는데요. 이미 지나간 2분기 이야기지만 잠깐만 볼게요. 버크셔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4월에서 6월 애플 보유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현금 보유 비중을 역대 최고치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버크셔가 보유한 애플 주식은 약 8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5조 원입니다. 작년 말에 비해서 6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셈인데요. 올해 2분기 말 버크셔 현금 보유액은 총 2,769억 달러로 늘어서 또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버크셔가 대형주를 내다 팔고 현금 보유를 늘리는 식의 투자 행보를 걸었다고 하자 투자자들도 딱히 위로받을 곳이 없어진 것 같죠. 가뜩이나 7월 중순 이후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앞서 버크셔는 미국 대형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38억 달러어치 매도했다고 8월 1일에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당 기간 동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가 6% 이상 떨어졌죠. 통상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경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소매사업 비중이 높은 은행들은 순이자 수익 NII라고 하죠.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가 따르면 개인이나 영세 기업들이 대출을 갚지 못해서 은행 역시 소매사업 부문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이 바로 주가 하방 변수입니다. 자, 보통 대선이 있는 해에는 뉴욕 증시가 상승장이라는 월가 분석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7월 말부터 미국 주식시장 공포 장세였습니다. 이 현재 시간으로 8월 2일 뉴욕 증시 공포지수가 하루 만에 26% 가까이 올라서 23.39를 기록했는데 최근 한 달간 약 94% 뛴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지난달 7월 24일에 이 S&P 글로벌이 미국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잠정치를 기준치 50을 밑도는 49.5로 발표한 것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 S&P 글로벌이 집계한 6월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확정치는 51.6이었는데요. 7월 발표가 나오니까 당일 미국 대표 주가 지수죠.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가 각각 하루 만에 2% 또 4% 가까이 떨어져서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더 낙폭이 커졌죠. 순환매에 따른 매수세가 집중됐던 중소형주 중심 러셀 2000 지수도 2% 넘게 하루 만에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 심리가 급속히 확산됐고요. 같은 날 변동성 지수도 2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7월 24일 미국 재무부가 중장기물 국채 바이백을 모두 거절했죠. 이 국채 바이백이라는 게 재무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유동성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올해 5월 말 시행에 나서서 주목을 받았는데 재무부마저
연준마저 바이백을 일시 거부를 했다는 점이 이 시장 입장에서는 딱히 환영할 만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는 이달 1일로 계속 이어졌죠.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7월 미국 제조업 PMI도 6월보다 더 떨어진 46.8로 집계가 됐고요. 다음 날인 8월 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일자리 보고서도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7월 미국 비농업 민간 고용은 전달보다 11만 4천 명 늘어서 증가폭이 평균 수준을 밑돌았고요. 또 실업률은 전달 4.1%보다 더 높은 4.3%를 기록했는데요. 2021년 10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달 1일부터 2일 이틀간 S&P 500 지수가 3%, 나스닥 100 지수는 5% 추가 하락했고요. 특히 나스닥 100 지수는 기술적 조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중소형수 러셀 2000 지수 이틀간 6% 넘게 빠졌고요. 변동성 지수는 이틀간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자, 경기 침체 불안감이 커지니까 이 미국방 기준금리죠.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투자자들이 연준이 올해 금리를 3차례 인하할 확률을 무려 66%로 잡았습니다. 시장 한켠에서는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빅스텝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뉴욕 증시가 최악의 하락 장세를 겪는 것에 대해 월가에서는 전형적인 조정이 단기에 빠르게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이달 2일 보고서를 통해서 1929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 통상 1년에 3번 정도의 하락장이 나왔고 시장이 평균적으로 1년에 10% 정도의 조정을 경험하곤 했다는 점에서 최근 하락이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선 효과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 투자사 파이퍼 샌들러 측은 대선이 있는 해에 S&P 500 지수 연간 상승률이 7% 정도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대선이 있는 해라 하더라도 선거 전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가 하락 후에 연말로 다가설수록 반등하곤 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8월 2일 기준으로요. 이 S&P 500 지수 올해 이미 13%나 올라서 7%는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이 뉴욕 증시는 통상 매년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가 비수기로 통합니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주식시장도 약세장인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죠. 지난 2000년 이후를 보면요. 대선이 있던 해의 3분기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는 대선보다는 경제 상황 영향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닷컴 버블 분기가 있던 2000년과 그 여파가 이어진 2004년,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모두 미국 대선이 치러진 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3분기에 두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보다 나스닥 100 지수 낙폭이 더 컸고요. 이후에 경제 상황이 나아진 2012년, 2016년, 또 2020년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3분기에 두 주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때는 나스닥 100 지수 상승폭이 더 컸죠. 자, 아무튼 뉴욕 증시가 들썩이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 사실상 대선 주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이 러닝메이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간 미국 워싱턴 DC 정가 대선을 앞두고도 딱히 분위기가 살지 않는 분위기였죠. 중동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영향력 있는 발언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연준이 8월 22일, 24일 3일간 연례 정책 행사죠. 잭슨홀 미팅을 엽니다. 월간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자리에서 실물 경제와 금리 향방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28일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는 인공지능 간판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증시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